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합격기원 기출특강 첫 번째 시간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유형별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기출문제 앞에서 했던 이론이나 문제풀이도 당연히 기본적이 되는 거라서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바로 전에서는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특히 뭐 1급 시험이나 이런 경우는 자 이제 학점은행제처럼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는 나오지 않더라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시험을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다 같이 이제껏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개요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자유, 평등, 뭐 적절성, 뭐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 그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뭐 그 이외에 또 자주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뭐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역기능, 뭐 그다음에 정책의 특징, 그다음에 국가가 어떨 때 개입을 해야 되느냐 등등의 문제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에 먼저 중점을 두시고, 자, 그러면 그 과에서, 그 단원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지 아마 그 기준이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죠. 평등, 자유,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 이게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가치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머리에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평등에는 어떤 것이 있었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수량적 평등, 우리가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례적 평등, 우리가 흔히 공평, 형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 있었죠. 자, 수량적 평등은 말 그대로 결과의 평등이죠. 뭐 어떠한 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대응해 주는 것. 그리고 비례적 평등은 말 그대로 공평, 형평, 얼만큼 기여를 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회의 평등 같은 경우는 그냥 기회만 똑같이 주는 거죠. 똑같은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과정이나 결과는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그 가치와 관련된 제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같은 경우는 뭐 무상보육료 같은 경우, 그리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비례적 평등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나 그 최저생계비에서 열등 처우의 원칙 같은 경우, 그 공공부조 제도에서 열등 처우의 원칙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기회의 평등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드림스타트라든지 미국에서 시행했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데 자유는 두 가지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어디서부터 자유,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요.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그 개인들,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적극적 자유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효율성이죠. 수단으로서의 효율성과 뭐 배분적 효율성이 있는데, 배분적 효율성은 뭐 다른 말로 파레토 최적이라고도 하죠. 뭐 이 부분은 그냥 어떤 것들이 있구나.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배분,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어떤 게 있느냐? 목표 효율성, 다른 말로 대상 효율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운영 효율성, 집행을 하는데 운영에 드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목표 효율성이 높으면 운영 효율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운영 효율성이 높으면 목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도들이 우리가 많았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적절성은 말 그대로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생존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뭐 이런 기타 뭐 많습니다. 뭐 사회 연대 의식 그리고 사회 통합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치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큰 줄기 네 가지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얘기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은 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형평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수량적 평등 개념이 형평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수량적 평등, 말 그대로 결과 평등이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자, 2번 긍정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자, 긍정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죠. 이제 초중고 교사들의 10명 중 7명은 여성이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성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아이들이 점점, 특히 남자 아이들이 점점 여성화되어 가는 게 만약에 사회 문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 97년도인가요? 그때쯤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교대에서 그리고 사범대에서는 한 적이 없지만 교대에서 그 입학생들을 구분을 했죠. 남자, 여자 따로. 그래서 점수가 달랐습니다.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데 떨어질 수도 있죠. 남학생들은 점수가 낮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긍정적 차별, 퍼센테이지를 나눴으니까. 이게 왜 긍정적 차별인가요? 남자 교사가 특별히 부족하니까 좀 보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차별이죠.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가 흑인, 여성,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은 뭐 취업에 제한을 뒀다라고 했었는데 이 적극적 차별 시절 조치를 해서 긍정적 차별로 이들을 하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장애인 우선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 차별입니다. 이건 뭘 주는 건가요? 기회의 평등과 관련됐죠.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의 가치를 살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3번.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자, 재분배, 소득 재분배, 재분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떠올리셔야죠. 아, 이거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평등 개념. 근데 평등 중에서 어떤 평등? 결과의 평등과 가깝다.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 정책이다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재분배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아니죠. 기회의 평등은 말 그대로 기회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의 평등은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 따라서 3번의 명제도 틀린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맞죠? 소극적 자유는 뭔가요? 어디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부터가 대표적인 게 뭐였죠?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국가가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 자유였습니다. 근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려면 3번 명제에서 3번 보기에서도 나왔지만 재분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같이 나눠야 되죠. 그럼 뭔가요? 적극적으로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재분배라는 것이. 그죠? 뭔가는 가지고 와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국가가 많이 가진 사람들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자유가 됐나요? 간섭을 받았나요? 간섭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침해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명제죠. 자, 5번 보시면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있죠. 기회의 평등 자체가 그 차별 자체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혹은 뭐 좀 더 시각을 넓히면 내가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참여조차 못했던 기회조차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이게 없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마저 없었죠.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기회의 평등과 적극적 자유가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서 하셔서 기회의 평등이 없었을 때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기회의 평등이 생김으로 해서 이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것, 이거는 틀린 거죠. 증진하는데 뭐 기여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기회의 평등이 적극 자유를 뭐 모든 것을 다 담당한 것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면 틀린 틀렸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증진할 수 없다잖아요. 증진을 한단 말이죠.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보기 같은 경우가 좀 혼돈되시기 많이 쉬운 부분인데요.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보시면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시면 크게 혼돈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 자체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사기출 문제 1-1번을 보시면 자, 이건 10회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자,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단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가치가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이루자라고 해서 세워놓는 목표일까요? 아니면 복지를 어떤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과의 평등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게 될까요? 제도를 만들 때. 가치라는 것이 가장 최상위 개념이죠.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똑같습니다. 정책에서도 어떤 가치를 이룰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수단이 아니라 목표다라고 해야 맞는 명제인데 자, 1번은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 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 맞죠? 자, 비례적 평등이 뭔가요? 기여를 한 만큼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주는 건데 자, 분배의 기준, 자원 배분의 기준. 자, 이만큼 기여한 사람에게 이만큼 주고 또 이만큼 기여한 사람들은 이만큼 준다. 어떤 그 퍼센테이지,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며 얼마만큼 급여를 받을 것에 대한 기준이 없이 이 비례는 있을 수가 없겠죠. 왜? 공평해야 되는데, 형평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공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공평의 부분이 기준이 없이 공평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비례적인 평등, 공평, 형평과 관련돼서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이 옳은 것이네요. 자, 보기 3번 보시면 보험 수리 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치실 때 하나의 방법인데요. 사회보험과 관련돼서 뭐 보험의 수리 원칙도 똑같죠. 뭐 보험, 사회보험과 관련돼서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결과의 평등 아니죠. 사회보험은 비례적이죠. 왜?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또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뭐 자산조사 관련돼서 사회보험은 절대 자산조사가 있을 수 없죠.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절대 관이 없는 몇 가지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뒤에 명제를 볼 때 절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비례적 평등입니다.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얼마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니까. 따라서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 열등처우의 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자, 열등처우의 원칙은 무슨 평등이죠?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얼만큼 공평하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받는 최저 금액보다는 적게 받아라. 왜? 그게 공평하니까 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죠. 그래서 비례적 평등과 관련된 겁니다. 공평, 형평과 관련된 것이죠.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자, 어디서부터의 자유죠. 타인과 국가 뭐 이런 간섭이나 구속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건 적극적 자유인가요? 소극적 자유인가요? 소극적 자유죠.